네, 안녕하세요. 오늘 북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박상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처음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전 보니까 지난 2월 28일 날 최정학 작가님한테 받았는데요. 처음에 받아서 조금 읽다가 어제 그제 걸쳐가지고 싹 다 읽었는데요. 사실 최정학 원장께서 쓰시는 책은 제가 모두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옥년동, 동춘동 이야기할 때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 연수구의 동이야기를 쓰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흥이 하나 있는데요. 연수구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도 1993년도에 연수구에 이사 와서 5년 전에 나가긴 했는데요. 저도 여기서 한 20몇 년을 살았었거든요. 연수구는 자연 경관도 수려하고, 그러니까 지리적 장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죠. 그리고 그 안에 역사도 있고요. 그 역사를 읽어낸 사람들도 최정학 원장께서 쓰신 책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청학동의 지리적 환경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오늘의 청학동을 읽어내신 세 분 모시고요.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정학 저자를 모시고 책 소개입니다. 책 소개. 예. 책 속의 청학동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학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학동이라는 곳,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지금 캐러 오셨기 때문에 참 노다지를 만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참 많죠. 좋은 차도 필요할 수 있고 좋은 아파트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뭐 좋은 별장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꼭꼭 숨겨놓은 그런 곳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곳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옆에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그런 마을, 인구 약 2만이 조금 넘는 이 지역이 왜 그렇게 소중한 곳인지 그걸 좀 이 책에 좀 담아보려고 좀 애를 좀 써봤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요, 뭐니 해도 우리 방윤식 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과 박영선 대리를 비롯해서 문화원 직원들의 수고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사실 글 쓰는 사람은 쓰기만 하면 되지만 이 책이 나오는 과정은 또 만만치 않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또 해주셨고, 또 이것이 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와 계신 연수구의 의원님들, 이분들이 또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의 의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도 감동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는 이유는 이고장 연수구, 특히 청학동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대한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청학동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 200쪽이 넘는 이야기를 25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겠고, 저는 조금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리적인 맥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화면을 이렇게 느티나무를 넣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약 25명 정도의
여기 청중들께서 함께 탐방을 하셨거든요. 여기 문화원에서 출발해서 방울턱을 지나서 우리 청학풀장 그리고 청학숲 유치원 그 앞을 지나서 다시 느티나무 앞으로 해서 왔습니다. 전 느티나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느티나무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저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이곳이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곳인가, 얼마나 사람 사는 냄새가 정말 향기롭게 나는가. 이 사람에게는 악취도 있고요, 향기도 있는데 사람의 향기를 굉장히 마치 산소 탱크처럼 이렇게 뿜어내는 곳, 그 상징이 또 느티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 이 사진 우리 마을과 이웃 홈페이지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실었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청학동 하면은 북쪽으로는 영경산 또 서달산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청량산이 있어요. 그래서 청량산에 줄기, 능선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청학동 하면은 뭐니 해도 이름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굉장히 생태적인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정리를 해보니 청학동에는 연수구에 내놓으라 하는 약수터는 다 청학동에 있어요. 그죠? 병풍바위 약수터 혹은 뱀사골 약수터, 포망골 약수터 뭐 이런 약수터들이 다 청학동에 있고, 그리고 녹색이 늘 우거지고 또 봄이면 벚꽃 축제로 또 유명한 청학풀장이 또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 생태 감수성이 또 충만한 곳, 그곳이 청학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청학동 청량산에는 청량산 유아숲 체험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뱀사골에 나비 유아숲 체험원이 또 새로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많은 애기들이요, 청학동으로 와서 산소를 듬뿍 받아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느티나무 앞에 와서 제잘제잘 하면서 그 느티나무에 또 그런 이제 오래 묵은 그러한 느티나무의 어떤 지혜, 마을 사람들의 어떤 나무 사랑, 또 나무가 거꾸로 또 마을을 사랑하는 그런 순환들도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청학동 이야기하면 또 이제 근대에 지나서 현대로 들어와서 청학풀장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고등학교 때 여기 그 소풍을 왔어요. 소풍을 와서 저 풀장 안에 전교생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요 자리에 사회자들이 개그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장기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왜 다른 곳을 안 가고 여기를 왔냐 하면은요, 다른 곳에서는 장기자랑을 하면 애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숲으로 빠져버리면 찾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를 오면 아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그래서 대박 나신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청학풀장이 굉장히 녹음이 우거지고, 그리고 벚나무가 많아가지고 이 벚나무는 봄에도 좋지만 여름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늘도 좋고, 그래서 소풍을 왔을 때도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68년에 시작해서 정말 인천을 대표했던 그런 풀장이기도 하고, 인천 시민 300만 중에 청학풀장에서 이렇게 물을 안 담가 본 사람은 한 70% 되겠죠. 한 30% 정도는 그래도 청학풀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해봤고, 그리고 그 송도 유원지에 가서는요, 가끔 사람들이 화장실이 급하면 그 자리에서 잠깐 몸을 떨기도 하는데, 여기는 물이 워낙 깨끗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청학동 이야기 안에는 청학풀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학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학동 이야기 위에 제가요,
몇 글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이렇게 제가 청학동 이야기를 얘기하라면 청학동은 그런 공동체,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자연이 서로가 잘 상생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곳을 만들어내는데 그 주인공들은 무슨 대단히 높은 분이 아니고 대단히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똑같은 우리 이웃들이에요. 그런 이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청학동 이야기의 그 주제, 그 의식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자, 청학동은요, 동서 길이가 2km예요. 남북 길이는 2.4km. 그래서 그렇게 면적이 큰 건 아니죠. 2.39제곱킬로미터여서 연수구 전체의 약 4.3%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요. 인구는 약 지금 2만 명이 조금 넘어 2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세대수로 보면 1171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세대당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사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전체 통은 48통에 259반인데요. 오늘 제가 아까 사인해 주다가 굉장히 감사한 분을 봤어요. 청학동의 통장님이래요. 곽 통장님.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 못해도 통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곽 통장님. 예. 이 책이 그 통장님들에게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많이 널리 알려주신 문화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청학동을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은 산지입니다. 북쪽에서도 가장 이제 북동쪽은 문학산 정상에서 불과 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서쪽 끝은요, 우리가 서달산 혹은 노적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바로 약간 남쪽입니다. 남동쪽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을 한번 보세요. 남쪽은 정학동의 남쪽은 청량산이잖아요. 그래서 문학산, 영경산 일대하고 청량산 그 사이에 지금은 많이 도시화되어 있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말 그대로 푸른 산과 또 아름다운 학이 어우러지는 그런 청학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청학동은요, 북쪽이 높고 당연히 남쪽이 높겠죠. 그리고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좀 터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터져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용담풀장 일대가 예전에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메꿔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쪽의 물들은 다 동남쪽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춘동에 우리가 이제 승기천이 끝나는 지점이 선악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도장포만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학동의 서쪽은요, 문학산 전체, 문학산괴라고 부르는데 문학산에 여기가 영경산이고 여기가 서달산이라면 그 사이에 능선이 남쪽으로 하나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능선이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청량산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산괴가 청량산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문학산이 청량산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문학산이 청량산을 남쪽으로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지도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서쪽으로 이렇게 능선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서쪽 끝에 산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 산지가 송도고등학교가 있는 일명 독배라는 곳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독배, 독바위, 옹암. 예, 독이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옹자, 바위 암자, 그래서 옹암이에요. 자, 이 옹암까지 요 산이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산의 서쪽 줄기가 한쪽으로는 청량산을 내고 청량산 밑쪽으로는 봉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산계가 서쪽으로 이렇게 옹암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 지역이 바로
옥년동이 되겠죠. 그리고 청학동의 동쪽은 연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의 남쪽은 동춘동이 되겠고요. 청학동의 북쪽은 하객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학동은 한편에서는 연수구의 지붕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산지를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리고 뿌리는 단단하게 이렇게 청량산을 또 뿌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청학동만의 그러한 이제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이번에는 좀 그 사진으로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산이 있고 영경산이 있고 여기 이제 서달산이 있다면 아까 이 청량산으로 내려왔던 줄기가 바로 이 줄기입니다. 이 줄기가 지금 요 글자로 흔들목이라고 써 있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흔들목. 흔들목. 예. 여기 이제 흔들목은 예전에 이쪽도 바다요, 이쪽도 바다고 그래서 여기에 서면 매우 흔들거렸다고 노인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연수구에서 그래도 80, 90 이렇게 되신 노인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왜 흔들목이에요, 어르신? 그러면 동춘동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학동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흔들목이 어질어질해서 흔들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달산 밑에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능선과 영경산이 이렇게 또 내려오는 능선이 하나 있어요. 집들이 많지만 청학동에서 보면은 청원성당이 있고 또 청학감리교회가 있죠. 거기가 보면 높아요. 능선이거든요. 바로 거기를 방울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방울턱. 방울턱. 자, 여기가 방울턱인데요. 이 방울턱 능선 서쪽으로 깊이 들어간 이 지점을 안골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안골. 안골. 자, 그리고 청학동에 그 느티나무가 있는 곳을 가운데말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가운데말. 그리고 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본말 혹은 범말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본말. 범말. 예. 그리고 가운데말의 서쪽 지역을 서쪽말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서쪽말.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오타고요. 요 지역을 물풀의골이라고 합니다. 물풀의골. 따라해 볼까요? 물풀의골. 물풀의골. 여기가 지금 청학동 전체가 아니에요. 청학동 전체가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요 사진을 통해서 좀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는 요쪽을 보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물풀의골이죠. 그리고 지금 청량산에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요 봉우리, 철탑이 있는 봉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능선, 그 다음에 흑륜사 쪽에서 내려가는 능선, 그 사이를 뱀사골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뱀사골. 뱀사골. 그리고 서해아파트 바로 위쪽이 포망골이에요. 따라합니다. 포망골. 포망골. 혹은 포방골이라고도 해요. 포를 많이 쏘아대서 여기가 포방골이고 뱀이 많이 나와서 뱀사골이고 뱀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보세요. 이 능선하고 이 능선이 크잖아요. 능선과 능선이 크고 골짜기가 깊으니 습기가 많겠죠. 습기가 많으니 뱀도 많았겠죠. 그 다음에 청릉, 이 청릉 지역은 지금 태평아파트 여기라든지 지금 한국아파트, 하나아파트 그쪽 일대를 청릉이라고 했던 거죠. 따라합니다. 청릉. 이 청릉의 청자와 학산의 학자가 붙어서 청학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학리라고 하는 이름이 1900년대 이전 180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담마을 일대 용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학동 일대에 이제 마을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청학동이 이제 왜 그 중요한 곳인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자, 첫째는 비류백제의 발상지라고 아까 우리 박영선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비류가 나라를 세울 때 문학산 일대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도로 이름이 뭐죠?
크게 비료대로잖아요. 비료대로. 예. 왜 비료대로겠어요? 문학산 일대에 나라를 세운 비류는 문학산의 북쪽이 아니라 문학산의 남쪽 지역인 청학동과 연수동 일대가 주 근거지였어요. 그리고 문학산 정상은 도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류가 자리를 잡았던 근거지, 비류백제의 발상지가 바로 청학동, 연수동 일대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청학동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남구가 미추홀구가 됐잖아요. 남구가 미추홀구가 됐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 비류라는 이름을 좀 더 강하게 좀 사용해서 연수구의 문화적인 그런 디자인에 많이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백제우물터입니다. 백제우물터는 엄밀히 말하면 연수동이에요. 바로 옆에가 뭐 몇 미터 앞에가 청학동이고 몇 미터 옆에가 연수동이에요. 그래서 백제우물터가 있는 자리는 연수동과 청학동의 경계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또 청학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청학동 이야기 안에는 백제우물터를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연수동 이야기에는 제가 백제우물터를 넣지 않은 이유가 이쪽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백제우물터는 비류가 이제 그 나라를 만들려면 혹은 이제 성을 쌓으려면 성 위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산 위에 운물이 있었고 문학산 중턱에 운물이 있었고 아래쪽에 운물을 팠다라고 하는데, 사실 백제운물터 저 지역은 오늘 최영식 어르신이 안 나오셨는데 최영식 어르신이 저 백제운물터 땅 주인이었어요. 저 운물 주인이셨다고요. 그래서 운물 주인이셔가지고 운물을 직접 파보기까지 하다가 물이 팡 터져가지고 포기까지 했던 그런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제우물터가 그대로 도로가 날 뻔했었는데 예전에 인천 시립박물관 관장을 하셨던 조우성 관장님, 그리고 작고하신 박광성 인하대 교수님, 그리고 작고하신 이영석 박사님,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욱회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 백제우물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 일대를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많은 유물들을 수습했었어요. 그리고 이 유물들 여기는 지금 없지만 돌 그물추라든지 화살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 백제우물터를 지켜야 한다. 그랬을 때 또 그 최영식 할아버지가 적도 이렇게 돕고 해가지고 도로가 비껴난 거예요. 도로가 비껴나가지고 이 백제우물터가 보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치가 돼 있었을 때 이것을 지금 이 펜스가 없이 이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이렇게 방치돼 있었는데 이건 겨울이고요. 여름이면 또 이렇게 물이 솟아서 그런 이 굉장히 물이 많았는데 어디 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연수구가 개발되면서 곳곳에 이렇게 지하수를 뚫었기 때문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수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나마 펜스를 쳐주고 이렇게 백제우물터라고 하는 표지석까지 세운 일이 있어요. 이게 1999년이에요. 이것도 저는 인천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작고하신 이영석 박사님이 인천 시민상으로 200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돈을 쾌척하셔서 이거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 일거스 행사에 갔더니 신원철 옛날 구청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신원철 구청장께서 협력을 해주셔서 이 펜스를 쳐주신 거고요. 지금 이 그 계단 이것도 신원철 구청장이 도시국장 불러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백제운물터가 99년에 이 표지석이 세워지면서 인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의 모습이에요. 백제우물터가 좀 이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되었는데 안타깝죠. 왜 안타깝냐 하면
백제 우물터는요, 보세요. 어떤 형태인가? 이런 게 바로 고대나 중세에 사용됐던 운물의 형태거든요. 옹달샘형 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을 푸는 그런 운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운물을 이렇게 해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좀 안타깝죠. 숫제 여기 돌을 자연석을 잘 살려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한 2.5m에서 3m 되거든요. 지름이. 아주 큰 운물이에요. 그래야 옛날 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운물정자로 마치 조선시대에 부잣집이나 사대부 집안의 운물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 기와까지 얹어가지고 백제 운물이 아니라 조선 운물터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려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옛 신원철 구청장님이나 지금 뭐 이재호 구청장님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백제 운물터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백제 운물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역 주민들이 백제라는 이름을 써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백제라는 이름을 자기가 쓰는 농장의 백제 농장,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운물을 백제 운물. 최영식 선생님이 이 운물을 구매하기 전에, 이 땅을 사기 전에도 여기가 백제 농장, 백제 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학동 하면은 이제 삼오지고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삼오지고개에 이런 이제 갑옷바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술 나오는 바위라든지, 이런 이제 바위들의 전설을 웬만큼 아시겠지만, 청학동에 있는 이런 바위들의 전설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우리 백성들이 작가였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주민이 곧 작가였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는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게 만 백성들이 창작자라는 사실, 거기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벌써 우리 청학동을 대표하는 느티나무, 그리고 이 느티나무를 지켜왔던 경주 최씨 집안들, 그리고 지금은 마을과 이웃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계림군 최세준과 이게 바로 청학사라는 사당이에요.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면서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보존해 달라고 그랬는데 인천시에서 개인 시족 집안 거기 때문에 보존해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헐어버렸는데, 오늘날 같았으면 보존이 됐을 거예요. 9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화의식으로는 감당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최세준이 이제 계림군인데,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고요. 계림군에 대한 이제 영정이에요. 이 영정 그대로, 옛날 영정은요, 옛날 초상화는 터럭 하나도 다르게 그리면 안 되는 아주 극사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사실화를 바탕으로 다시 재현한 영정이 이제 경주 최씨 집안에서 보존이 되고 있고요. 청학동 하면 뭐니 해도 이 마을 공동체 운동이 무지무지 잘 일어났던 곳이고, 그것이 경주 최씨들 중심으로 잘 유지되다가 이제 보다 새로운 젊은 세대에 의해서 마을과 이웃으로 재탄생됐고, 최근에는 또 마을과 이웃의 아주 젊은 대표를 이어받으면서 또 21세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제가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없네요. 황운조 선생, 이 황운조 선생도요, 우리 인천이 연수구가 너무너무 자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조 임금의 파트너 중에 파트너고요. 이거는 이제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에 능행차 가실 때 그 인천 들리셨을 때 황운조 부사에게 시 써주면서 이거 저기 도부에다 갖다 걸어라 할 정도로 친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 은경을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경이에요. 그 불경의 글을 황운조라는 사람이 썼어요. 글씨를 너무너무 잘 쓰니까. 이 책의 판본의 그림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김홍도,
그러니까 김홍도가 그림 그리고 글씨는 황운조가 쓸 정도로 당대 최고 명필이 우리 인천에서 2번이나 도호부사를 지내고 그분의 마의 비석이 우리 연수구 청학동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문학터널 공사 때문에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원철 구청장님한테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청장님 이거 꼭 살려내 주세요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그 공사하는 현장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 좀 잘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이 연수구를 왔다 갔다 하는 즉 도호부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분을 잘 기억하라고 만든 마앱이에요. 이런 큰 바위돌에 새겼기 때문에 훼손이 덜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황운조 선생의 글씨예요. 조선 후기에 가장 대단한 유학자는 송시열인데 송시열을 모신 서원 그 서원의 그 대로서원의 편액을 우리 황운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과서 하면 뭐겠어요? 사서오경 아니겠어요? 춘추, 이 춘추의 이 큰 글씨 이거 다 황운조 글씨예요. 정조임금이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사람들이 황운조가 존경스러워서 그렇게 비석을 세워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옛 모습이고 지금 이만큼이 잘려나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운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사라져서 너무나 아까운 외국인 묘역 요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또 청학동 마을공동체 이야기는 토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최정학 원장님은 조금 아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두 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세훈 전 청학풀자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정만 전 마을과이웃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요. 첫 질문은 단문, 단답하는 형식의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쭐 건데요. 세 분에게요. 나에게 청학동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김세원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기서 모든 일을 하면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 모든 생을 여기서 바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만든 그 청학풀장이지만 제가 또 다시 또 이 청솔 공원이 되어서 또 청학동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휴양하고 또 운동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고향을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의 고향이고 여기서 뼈를 묻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이상의 다른 말씀이 필요할까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정만 대표님, 나에게 청학동이란? 네, 저도 제2의 고향이라고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고향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청학동 하면 일단 이제는 마을 공동체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청학동 하면 마을 공동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청학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이죠, 청학동은? 저는 이미 했는데요.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 공동체. 예, 마을 공동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중첩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예, 마을, 고향, 공동체. 예, 똑같은 말씀을 쓰셨어요.
청학동이 아까 작가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그 문학산을 지붕으로 두고 아래는 청량산을 뿌리를 둔 곳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청학동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1960년대 제가 후반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70년도다, 71년도쯤 됐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폐결핵이 걸리셔서요. 굉장히 저희 집안이 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폐결핵 걸리면은 다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가산을 다 긁어 모아서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어느 요양원인지 혹시 아시세요? 적십자병원이 결핵 요양원이었어요. 거기서 몇 달간 기거를 하시고 나오셔서 약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 약을 타러 왔습니다. 송도 6번 버스를 타고 송도역에 내려서 지금 그 청량산과 문학산 사이 길을 통해서 용담풀장 앞을 지나서 구연수구청 자리 있죠. 그 길을 지나서 요양원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슬픈 대목의 그 도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계절마다 바뀌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 만석동 공장지대에서 태어났거든요. 공장지대에서 태어나서 그 공장지대만을 저변으로 해서 살았던 제가 그 인천에 아름다운 그 절경이 있는 청학동을 지났던 건 저에게 굉장히 큰 제가 정서적으로 자라는데 어떤 영감 뭐 이런 걸 줬던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세 분의 이제 청학동은 나에게 어떤 곳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개별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김세훈 이사장님께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김세훈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세훈 이사장님 할아버님이 운영하셨던 지성치과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전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황해도 해주에서 피난을 나오셨다고 하세요. 저희 장인어른도 황해도 해주에서 피난을 나오셨거든요. 책을 읽다가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어요. 황해도 해주에서 피난 나온 이주민. 그래서 인천시 도심지에서 할아버님께서 치과를 아주 유명한 치과였습니다. 유명한 치과를 운영하셨는데 어찌어찌하여 이 청학동에 반을 들여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당시 모두 다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청학풀장과 인천 최고의 그 유치원이었던 청학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청학동에 계신 분이 저희 조부님 보고 그 산을 사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조부님이 또 그런 자연을 좋아하시고 또 그 당시에 그 해주에서도 과수원을 가지고 계셔서 저를 5살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토종 따기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걸 제가 5살 때 보고선 제가 각인이 되어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장을 그 산을 저희 조부님이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불장이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그 주위에다가 벚꽃을 한 150그루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한 40-50년 되니까 많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 할적에 또 옛날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보릿고개에서 청학동에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계셔서 그
농사짓는 분들이 저희 조부님한테 와서 일을 시켜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논이었던 걸 갖다가 연못으로 이렇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학동에는 그 채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같이 이제 저희 거기다 이제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치어를 청평에서 치어 잉어 새끼를 갖다가 거기다 길렀는데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선 이 치과 일하실 때 한 오후 5시쯤 되면은 이제 나오셔서 거기 농촌 일들 거기 있는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크니까 거기 아무도 안 사는 걸 알았는지 누가 다 그걸 그물로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학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네. 풀장하고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풀장 설립은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인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자기가 소장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그때 뭐 한 40만 원인가 월급을 받는다고 그때 공무원 월급이 3, 4만 원이 됐을 텐데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 볼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땐 이제 뭐 말하자면 제일 바닥에서 60등이면 뭐 58등, 그 60등 그렇게 쭉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는데 사업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생각하다가 저는 처음에 저희 조부님 그 밑에가 가게를 이제 그 쌀 도매상을 줬는데 거기다가 내가 지금 그 식품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가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는 예감을 줘요. 저는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그걸 꼭 가서 보고 파악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그 제해한강 지나고선 카브 트는데 거기에 인공 폭포가 있는데 그쪽에 그건 전부 다 허허벌판의 논이었습니다. 그 끝에 가는 산인데 거기서 약수터에서 이렇게 냉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만 해도 돈을 받으면서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길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보면 약수터가 있고 또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선 거기서 이렇게 냉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떠오르는 게 유아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건 그런 마음이 없어 그게 수영장이다 하는 그게 마음에 팍 들었습니다. 그 풀장이 그렇게 돈이 뭐 그 당시에 뭐 3, 4억이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 생각도 안 하고 난 풀장 한다고 마음 먹고선 그걸 이제 물을 빼고선 그걸 세면으로 이렇게 그냥 땜빵만 한 거죠. 하고선 우린 그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를 만드는 거죠. 제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져서 정말 비틀비틀 나머지 직경이다. 내가 죽어도 내 현장에서 죽겠다 하고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저 젊은 사람이 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풀장을 그 안에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횃불 키면서 공구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당시엔 이 인천에는 전부 다 그 바다 송도 유원지밖에 없었죠. 근데 거긴 뭐 하루에 뭐 2만 명, 1만 명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찼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여긴 무슨 수영장이 되냐고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다 얘기했고 민물 수영장이라는 게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요. 처음에 인천시청에서 그 허가를 받는데 그게 옛날엔 그게 없었죠. 민물 수영장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그 허가 제목에 공중 목욕탕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해수욕 수영장이라는 그 개념이 모르니까 그냥 공중 목욕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청학 공중 목욕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놔니까 그다음에 선전이 문제죠. 선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그
중앙시장이라고 동일전 뒤에 포목산 중앙시장이 있죠. 거기 보니까 개하고 친목회가 있어서 사진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보여주면서 거기서 한두 명씩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땐 송도 연주밖에 없었고 하니까 다른 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 해가지고선 일주일 만에 한 천여 거기 꽉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표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광사 절 앞에서 거기서 올라가서 그 한 15분 내지 10분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매표소도 없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막 그러면서 그걸 어렵게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막 되면서 정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책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송도 유원지는요, 전국 최고의 유원지였거든요. 코앞에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을 놔두고 그 근방에 풀장을 하실 생각을 하셨다는 게 이게 기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풀장을 세워서 성공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를 듣고 싶었고요.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책 안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책을 좀 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윤정만 대표님 모시고 윤정만 대표님이 마을과 이웃 활동을 하시면서 청학동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 오셨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 함께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청학동 마을과 이웃이 청학동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어떻게 그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이 어떤 것들인지 역할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명구스럽긴 합니다만은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청학동 마을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991년도에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거의 한 7년 정도 이제 공정의 한 90% 이상 진행이 돼서 이제 그 개발로 인한 개발 부담금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쪽에 대부분 주민들이 물론 주택가에 좀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소형 빌라 한 15평 미만의 좀 어려운 이웃분들이 또 당시에는 그 IMF로 인해서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한 15평 빌라를 갖고 있는 분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약 1,5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부과되는 세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갖고 청학동 재산권 사수 주민대책위원회, 이름이 좀 살벌하죠. 네. 그 명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청학동 마을 공동체 운동에 이르기까지 함께했던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민초들의 역사가 우리 청학동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약 14개월 동안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 나중에 도시개발본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14개월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약 연인원으로 따져보니까 약 9천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하셨고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약 2만 5천 시간.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9천 톤의 정의를 끌어올려 2만 5천 톤의 평화의 무게로 다스렸다. 이렇게 저희 나눔의 교실 팻말에 써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성에 눈을 뜨게 됐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마을을 돌아보니까 IMF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가정의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돌봄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주민총회에다가 저희가 붙여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고 당시에 채비지로, 그러니까 채비지란 거는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들인데 이것이 이제 미매각된 채비지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땅인데 당초에 이제 시 계획은 여기를 쌈지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던 것을 저희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짓지 않으면 주민들이 내야 될 돈이 적게 부담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건물을 짓게 됐고 여기에 청학동 마을 공동체 학교란 이름으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2003년 9월에 이제 마을 공동체 학교를 개교하고 지금까지 그 역사가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로 이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 마을 공동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마을의 여러 가지 행사, 학습 발표회나 느티나무 축제나 또는 어르신들 대접하는 경로잔치나 이런 때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마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제 전체 마을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앞서서 우리 최정학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가 원래 경주채시 문중에서 오랫동안 이제 시족을 이루고 살던 마을이었고 이 느티나무도 이 경주채시 문중의 종신회장님, 지흥식 회장님이 관리를 해오시다가 저희가 10주년 해던 해에 어떻게 하면 이 의미 있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10주년 행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청학감리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여기서 이제 아이 심포니에타 우리 조하연 단장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마을에서 10주년 음악회를 클래식 음악회를 했는데 이때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끝나고 다음 날 우리 지흥식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 느티나무를 마을과 이웃이 맡아서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마을 공동체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까 고민하다가 느티나무 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15회까지 느티나무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축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의 그 의제를 3가지로 정했는데 2004년도에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문화마을 만들기,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이 3대 마을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한 내용들을 1년에 한 번 발표하는 이제 학습 발표회. 처음에는 청학감리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연수구청 아트홀에서 하다가 여기 우리 연수문화원 이제 청학아트센터가 생기면서 이 장소에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이제 매년 12월에 학습 발표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마을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아까 여는마당 해주셨던 우리 마을 풍물단 그리고 아마 동단위에선 전국 최초였을 거예요. 저희가 남녀 혼성 합창단 한 40명 정도의 단원이 마을 합창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단이 돼서 현재는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들 활동을 해주셨고 그 힘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 안에 이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들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이제 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배출된 우리 청소년들이 또 느티나무 축제 때 저희가 이제 장학금도 마련해서 이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연계를 통해서
마을의 일꾼으로서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이제 마을의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도 우리 당시에 우리 박상문 대표님도 함께 하셨던 이제 연수구 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우리 마을과 이웃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또 제가 23년 4개월 15일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가 이제 물러나고 제가 40대의 위원장이 됐었는데 저희 이제 새롭게 우리 40대 초반의 대표님을 또 선출을 해서 마을과 이웃이 이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지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 청학동 이야기에도 담겨 있고 저희가 20주년 백서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께는 원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또 더 보탤 말씀은 없고요. 한 가지 이 책 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시민활동가로서 역할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지역에 현안이 생기면 이제 투쟁성을 발휘해서 시청 앞이나 구청 앞에 가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학동 마을 공동체가 그 싸움의 방법을 좀 바꿔낸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원을 외치잖아요. 뭐 해라 마라 뭐. 그런데 여기 청학동 마을 공동체 분들은 이 간보일 투쟁할 때 인천시청 앞에 가서 택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저분은 투쟁하는 거냐 노는 거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그런 후문이 이 책 안에 실려 있으니까요. 재밌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아쉬운 것은 최용식 어르신께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 그 최정학 작가님께서 잠시 좀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까 설명하실 때 니티나무 지킴이셨고 백제용을대 지킴이셨는데요. 그분의 그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예, 3분 안에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식 선생님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야 되는데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어저께 퇴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떨려서 다 발이 떨려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행사 잘 치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청학동은 경주 최 씨, 경주 김 씨 이런 분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이 집성촌이 이제 1960년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사람들의 유입이 되는데 그 유입의 핵심 원인은 이 지역의 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학사 앞에 보면은 이렇게 까져 있죠. 그리고 장미공원, 연수동 장미공원이 까져 있고 지금 폭포 있는데 사무직곡에도 이렇게 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채석을 해가지고 인천항을 인천 내항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인데 그 채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구성원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60년대 말이 되면 우리 김세훈 이사장님께서 또 청학풀장을 만드시잖아요. 이것도 이 청학동이라는 데를 인천 사회에 알리게 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80년대 되면서 하객동 지역에 이제 그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옥련동과 청학동 지역에 이제 인구 유입이 이제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도시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굳건하게 이 최영식 선생님은 종친의 이제 종갓집 아들인데 6.25 때 1.45 때 아버지하고 삼촌을 잃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12살 때 이제 잃었기 때문에 집안 내력은 잘 모르지만 이 동네의 최 씨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실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반장이 되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통장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그 무렵까지 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아있는 역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을 공동체성을 굉장히 잘 지켜오셨던 게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굉장히 포용을 잘하셨고 또 때로는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도 이렇게 품어주셨고 또 마을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지켜주려고 애를 쓰셨고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풍물하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청학동이 인천시 풍물대회 1등 했던 마을이에요. 그런 공동체성을 잘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이제는 90년대가 되면 최 씨들만의 동네가 아닌 동네가 된 거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최응식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제 운물터를 또 지켜오신 분이기도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신 분들이 얼마나 잘 구성했는지를 오늘 초대 손님들 몇 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네 이야기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처음이에요. 최응식 할아버지의 일사후퇴 때 아버님과 삼촌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번씩 겪었던 어르신들이 겪었던 스토리였거든요. 최응식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요. 그 대목에서 제가 빵이 터져버렸어요.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으려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최응식 어르신이 올해 87세, 88세 되시죠. 이 나이 때 시내에 있는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다니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학교를 시내로 다니시면서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좋은 것들도 배웠고 나쁜 일들도 좀 겪긴 하셨지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의 저희 큰형님 뻘들, 아버님 뻘들,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을 간직하셨던 분이 청학동에서 그래도 지역성을 잃지 않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고요. 똑같이 이제 김세훈 이사장님을 거쳐서 윤정만 대표님까지 오는 이 과정이 결코 우연한 과정은 아니다. 그 지역성과 역사성은 그대로 순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못 나오셨지만 그냥 여기 나오신 네 분의 면면만 보셔도 오늘 토크쇼가 그냥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다른 여러 동들도 집필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이 청학동 이야기를 집필하면서 애정이 갔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좀 여쭈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책의 맨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총체적인 위험 시대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것인가? 어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을 이렇게 좀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물론 깊은 철학책에서 구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많은 또 소위 지성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사실은 가까이 바로 우리 옆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더 절박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이 책의 내용들의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계를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도 중요하고 을지문덕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최응식 할아버지, 김세훈 선생님, 또 윤종만 아저씨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러다 보면 우리 아빠 엄마가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을 이야기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사랑운동 아닌가. 그리고 인류를 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뭔가 도전장 같은 새로운 사랑의 혁명운동의 시작 같은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청학동 이야기 북콘서트를 열어주신 연수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콘서트를 함께 이끌어주신 김세훈 이사장님, 예, 윤정만 대표님, 그리고 작가 최정학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 청학동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북콘서트를 마치면서요,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행복한 봄날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